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음, 이원 분산 분석하고 그리고 이원 배치 분산 분석 그리고 일반 선형 모형까지 해서 변수들에 따라서 평균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분산 분석을 이용을 해서 검증하는 것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항공사 문제 같은 걸 통해서 하나의 수준에 대해서,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수준이 달라졌을 때, 그럴 때 이제 하나의 데이터가 아니고 여러 개의 데이터 수준에 따라서 달라져 있을 때는 이제 이런 분산 분석을 했었죠. 그죠? 그 만약에 이제 하나의 데이터라고만 하면 이제 원 샘플, 1샘플 t 테스트나 그다음 두 개의 데이터라고 하면 2샘플 t 테스트 같은 경우를 우리가 하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다시 이 로드맵을 잠깐 들고 와서 보면 이렇게 됐었죠. 그죠? 그래서 샘플이 하나, 이 평균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검증을 할 때, 이제 통계적 의사결정에서 평균이 같은지 아닌지를 이야기를 할 때는, 샘플이 하나일 때는 1표본 원 샘플 t 테스트라고 해서 어떤 타겟 밸류하고 주어진 이 지금 뽑은 데이터가 이런 목표에 라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했던 것이고, 샘플이 두 개인 경우에는 2표본 t-테스트 또는 투샘플 t-테스트라고 해서 new 데이터하고 previous 데이터, 예전 데이터하고 새로 바뀐 데이터 간의 평균이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런 샘플이 여러 개가 되면 3개 이상이 되면 그때는 이론 분산 분석을 쓰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때 이 변수 자체가 여러 개가 됐을 때, 지금 여기까지는 다 변수는 하나예요.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이제 수준들이 달라졌을 때 하는 거고, 변수가 여러 개 됐을 때, 특히 두 개일 때는 우리가 처음에는 여기 이걸로는 이제 이원 분산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죠? 이원 분산 분석이라고 했었고, 밑에 좀 낮은 버전에서는 이원 분산 분석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19버전 같은 경우에는 균형 분산 분석으로 들어가서 그 작업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지금 평균에 대한 비교들, 그리고 분산에 대한 비교들까지 하는 과정을 했고, 오늘은 주로 품질 관리 쪽에서 많이 쓰는 것들이에요. 데이터들에 대한 관리도 또는 런 차트 같은 것들을 좀 다루면서 지금 이 과정이 이제 식스 시그마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들이어서 식스 시그마에 관한 부분들도 앞으로 강의가 한번 나가긴 할 거예요. 근데 주로 이 런 차트와 관리도를 통해서 품질 관리 쪽을 많이 다루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을 일단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산 관리 파트에 가거나 이제 뭐 품질 관리 QC 파트에 가거나 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제조업으로 가서 그럴 때는 뭐 개수를 세는 것보다 주로 숫자 단위로 놀기 때문에 계량형 데이터를 많이 쓰게 될 거고, 그리고 런 차트나 관리도를 주로 좀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좀 설명을 더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장에 갔을 때 또는 이렇게 견학을 갔을 때 이렇게 모니터에 데이터들이 쭉 지나가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런 차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런 차트는 시간에 따라 측정된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 계열도하고 비슷해요. 그림으로 보면 되게 이런 형태인 거예요.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관측치가 데이터들이 쭉 나오는 형태가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시 계열도였죠. 그죠? 시 계열도로 보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 런 차트를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런 차트가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긴 하지만, 데이터에 따라서 어떤 우리가 데이터 자체는 랜덤하게 쭉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랜덤성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데이터들이 랜덤성화를 띠기를 바라요. 이런 데이터들도 특정한 경향들이 나타나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지만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이렇게 쭉 나와버리면 공정상에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일단 특정 패턴이 없이 나올 수 있는 정도로
랜덤성을 아주 잘 띄면서 나와야지만 전혀 문제없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검증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랜덤성에 대한 검증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검증은 대개 이제 원 차트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군집화, 혼합, 그다음에 추세, 진동 이런 것들을 P 값에 따라서 검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예제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유리병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유리병의 무게가 굉장히 중요한 출력 변수가 되겠죠. 출력 변수라고 하는 게 우리가 Y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X는 몰라요. 지금 어느 게 이 중요한 걸 주게 될 건지 그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 데이터가 Y 데이터예요. 그래서 병들이 쭉 나오는데 추출하는 시간 구간을 이제 15분 간격으로 데이터를 뽑아서 검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1번 이제 처음 15분 지나서 뽑은 데이터가 되고 2번은 30분 지났을 때겠죠. 처음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15분씩 지날 때마다 하나씩 데이터를 뽑는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총 12시간 동안 뽑은 데이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처음 초기에 0부터 시작을 해서 또는 12시간까지 뽑은 데이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원래 뒤에 더 있긴 있어야 될 건데 어쨌든 이제 25개 데이터를 뽑았을 때 이 병의 목표 무게는 490g 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들이 쭉 나오고 있는 거 우리가 15분 간격으로 쭉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데이터가 어디에 있냐 하면 강의 데이터들 중에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 원 차트 관리도에서 보면 여기 웨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요 데이터가 그 데이터예요. 요 데이터인데 이거를 25개 데이터를 한 열에다가 쌓는 거예요. 한 열에다가 이렇게 1번부터 해서 요 데이터가 이렇게 쌓이고 그 다음 데이터가 그 다음 6번부터 이렇게 쌓이고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25번까지 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데이터부터 요거를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서 여기까지 이제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서 우리가 미니 탭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넣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데이터에서 보면 뒤쪽에 여기 추가 데이터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26번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26번부터 여기까지 26, 27, 28, 29, 30부터 아마 48번까지일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 데이터가 지금 15개니까 40번까지겠네요. 40번까지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이후에 뭔가 바뀌어서 또는 그 다음에 받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받은 데이터로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미니 탭에 놓고 나면 여기서 보면 어디에 있냐면 통계 분석 여기서 보면 품질 도구에 보면 원 차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원 차트를 클릭을 하고 그래서 데이터가 단일열에 있고 부분군의 크기가 있으면 여기서 주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로만 쭉 받았기 때문에 부분군의 크기가 1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얘를 더블 클릭하고 1을 넣는 거 하고 또는 부분군의 위치가 이걸 웨이트로 넣는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걸로.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고 옵션은 제공만 했으니까 필요가 없고 여기에서는 부분군 중위수로 한번 봅시다. 평균을 여기서 이제 가운데 그어지는 라인이 평균이냐 중위수냐 이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는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는 것들이 이제 중위수를 기준으로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 차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자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얻었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하기 전에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다 지내고 나면 그래픽 요약을 통해서 결과들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정규성 검증도 해야 되고, 이런 값들 찾아보고, 데이터들. 우리가 시계열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는 페어드 데이터가 아니니까 시계열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규성 검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보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보면 정규하죠. 그죠? 0.963이니까, 963이니까 이제 정규하다. 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 원 차트를 그리게 되는데, 제가 이것을 먼저 그려주게 됐던 거는 뭐냐 하면, 물론 여기서도 우리가 알듯이 이 처음에 그래프에서 보면 시계열도를 그려야 되죠. 데이터 하나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당연히 그려야 돼요. 그리면 이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여기에서는 이게 랜덤 하냐 안 하냐, 어떤 특이한 패턴이 있냐 없냐를 따지고 봤었는데, 이 원 차트가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검증을 해주는 그런 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좀 내리고, 이렇게 원 차트를 이제 구할 수가 있고, 그렇고 나면 여기 밑에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보면 데이터가 이런 형태로 지금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중위수에 대한 런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대 런수가 있고, 중위수에 대한 최장 런이 있고, 그래서 밑에 보면 군지파와 혼합물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로 보고, 이렇게 한 세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위수에 대한 런을 기준으로 해서 군지파냐 혼합물이냐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상승론 또는 하강론에 진행되는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최장 상승 또는 하강론도 나타내지고, 이걸 가지고 추세와 진동을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원래는 이게 랜덤하게 잘 왔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패턴들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복사를 해서 이렇게 차트에 가지고 오면, 아까 이렇게 그리거나 밑에서 부분군을 하나를 가져가거나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얻는 것들은, 여기서 조금 더 이 내용을 보면, 일단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데이터의 위에서 보면, 위쪽 첫 번째 그림에서 보면, 아까 왼쪽 편에 보면 군집하고 혼합물이라 그랬죠. 군집이냐 혼합이냐 데이터를 따지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패턴으로 보면, 군집 패턴이라고 하는 건 되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한쪽 부분에 가서 덩어리로 모이는 거예요. 약간의 이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모임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군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집은 이제 측정 문제나 로트 대 대로트 변동성 복잡한 이야기죠. 그죠? 불량 부품굴에서 표본 추출 같은 어떤 특수한 원인 변동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 라인 공정에서 쭉 흘러가면서 이렇게 막 제품들이 쭉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하나씩 뽑은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추출, 시간에 따라 추출 딱 해왔는데, 이렇게 시간에 따라 나오는 것들은, 이 데이터들은 거의 같은 정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될 건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서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어딘가에 불량이 존재를 하거나, 좀 불량 부품 그룹이 나오든가 해서 그런 독특한 부분들을 한쪽으로 몰려 있는 것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혼합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혼합은 주로 어떻게 보냐면,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양이 굉장히 많으면, 그러면 중심선이 자주 교차한다라고 하면 두 집단이나 서로 다른 수준이 작동되는 두 공정 데이터가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쪽 데이터와 이쪽 데이터가 같이 섞여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혼합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냐 이런 패턴이냐를 보면, 혼합 패턴은 보면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중위수를 기준으로 해서 올라갔다 오락내락 하는 이런 횟수가 많으면 혼합 패턴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이 경우는 대신에 이 중위수 기준으로 보면 한쪽 편에 몰려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횟수가 당연히 이제 작은 거예요. 이렇게 적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중위수에 대한 런수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이게 이제 1번이에요. 중위수에 대한 이게 중위수거든요. 중위수에 따라서 밑에 있으니까 1. 중위수를 지나가면 이제 바뀌는 거예요. 2. 그 다음에 중위수를 지나갔으니까 3 시작을 하겠죠. 근데 이 밑에 두 개는 같은 아래쪽에 있으니까 3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통과해서 넘어가니까 얘는 4가 되겠죠. 그리고 위에는 같은 중위수 위쪽에 있으니까 동일한 거고, 이거는 5. 이거는 같은 쪽에 있고, 위에 다시 바뀌었으니까 6. 그러니까 중위수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중위수에 대한 런수라는 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 여기서 이건 다 똑같고, 이거 다시 내려왔으니까 이게 7. 여기서 중위수를 통과했으니까 8. 여기서는 9. 다시 통과했으니까 10. 이게 지금 중위수거든요. 그러니까 중위수는 아래쪽으로 봐요. 아래쪽으로 보면 11. 그 다음에 여기서 통과했으니까 12. 다시 내려왔으니까 13. 그래서 중위수에 대한 런수가 13이에요. 근데 이 정도 25개, 25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면 일반적으로 나오는 기대 런수는 13.5예요. 대략 한 절반 정도 값이에요. 근데 이거하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같으냐 다르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집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한쪽에 몰려 있어야 되니까 이 기대 런수보다 이 숫자가 기대 런수보다 훨씬 더 이게 작으면 걔는 군집화를 의미하는 거고, 기대 런수보다 중위수에 대한 런수가 훨씬 더 많으면 혼합물을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현재 13이고 기대되는 게 13.5니까 거의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P 값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두 개 다. 그래서 군집도 아니고 혼합도 아니고 랜덤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중위수에 대한 최장런은 여기서 보면 이제 이 개수들 중에서 이건 지금 한 개죠. 한 개고 이건 지금 두 개. 이건 지금 두 개.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개. 안에 보면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장런은 네 개예요. 여기서 보면. 그렇게 따져서 여기는 이제 중위수런이 기대론보다 더 크면 혼합. 왔다 갔다 하는 게 많다는 거죠. 이게 반대가 되면 군집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데이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군집도 아니고 혼합도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편에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동과 추세를 따지는 건데, 추세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어떤 형태로.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추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데이터가 위쪽으로 가거나 아래쪽으로 가거나 위나 아래로 일관되게 움직이는 경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추세는 그 공정이 관리 한계를 벗어난다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올라가다 떨어지는 것보다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추세 같은 경우는 이제 도구가 공정상에 이제 장치가 좀 낡았거나 설정이 좀 유지가 되지 않거나 공차가 좀 커서 한쪽으로 몰리거나 또는 조작자의 근무 교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에 대한 P값이 0.05 미만이면 추세가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동을 보는 거는, 진동은 데이터가 추세는 한쪽 편으로만 가는 거죠. 계속. 근데 추세는 그럼 오르락내리락 해야 될 거예요. 조금 전에 중위수에 대한 거고, 그게 관계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그리는 경우에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공정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0.05보다 작으면 데이터에 진동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상승론 또는 하강론 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시작을 했다고 보면 상승하고 있죠. 상승할 때 상승이 끝났어요. 그럼 1.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음은 하강을 했죠. 하강하면서 끝났죠. 2. 여기서 이제 바뀌면 이제 런이 이제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올라가고 올라갔으니까 3. 여기서 내려와서 4. 다음에 바로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끝나버렸죠. 런이. 하강런이. 그 다음에 상승런이 시작하는데 하나, 둘 됐으니까 이게 5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하강런이 시작해서 끝. 다시 올라가니까 이게 7. 이게 8. 다시 상승되니까 9. 다시 떨어지니까 10. 올라가니까 11. 내려와서 다시 바뀌는 순간이니까 12. 올라가는데 다시 떨어져 버리니까 13. 여기서 14. 올라가고 올라가니까 15. 여기 다시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끝나죠. 내려가고 내려가는데 여기서 다시 올라가니까 이거 16. 올라가면서 끝나니까 17. 내려오면서 끝나니까 1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상승 또는 하강론이 18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25개 정도일 때는 기대되는
원수는 16.3인 거고, 그래서 이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지금 기대론수보다 상승 하강이 조금 많기는 하죠. 기대론보다 상승 하강이 좀 많기는 많죠. 그러면 진동 쪽의 P값이 줄어들 거예요. 당연히 진동에 대한 P값이 0.02로 줄겠죠. 그다음 추세에 대한 거는 반대로 보면 이거의 거의 반대값인 거죠. 1에서 서로 빠지게 되겠죠. 반대쪽 의미니까. 이게 크다 작다 쪽이니까. 이것도 당연히 이거 두 개 합하면 1이 될 거예요. 이게 확률이니까 이 확률과 이 확률이 서로 반대쪽이니까. 그래서 보면 이제 이건 진동이 조금 있다라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자주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주 있다라고 하면 공정이 안정적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 차트에서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보이던 엑셀에 나타났던 이 데이터를 다시 한 번 더 추가를 해 봅시다. 그래서 이 데이터죠. 그래서 지금 예전 버전은 추가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었는데 19 버전은 그렇게 안 되니 이거를 복사를 해서 미니 탭에다가 옆쪽에다가 이렇게 다시 붙여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포함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런 차트를 다시 이 밑에 거를 그립시다. 밑에 거를 다시 그리면 요 데이터 말고 요 뒷부분이 추가돼서 들어온 데이터가 되거든요. 그죠? 추가해서 들어온 데이터가 되니까 요렇게 그림을 뽑은 것이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로 생각을 해보면 25개까지 있었는데 25개 데이터까지 있었는데 뒤쪽에 26개부터 40번까지 넣은 거예요. 이 데이터는 뭐냐면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뭔가 공정을 바꾸어서 다시 데이터를 받은 거예요. 이대로. 또는 러트가 바뀌거나 어떤 특정 현상들이 바뀌어서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이제 추후 공정이 되는 거죠. 이쪽은 예를 들어서 사전 공정이라 그러면.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럼 이쪽은 좀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풀어보면 여기서 보면 이 중위수에 대한 론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좀 전에 이제 중위수 자체가 이제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중위수가 이 포함이 되어 버리니까 여기서 보면 489 정도였는데 이제 중위수가 바뀌니까 이 론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를 세보면 15가 되는 거고 기대로는 20개 정도가 되니까 이거에 못 미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쪽으로 보면 이게 중위수가 여기 있으니까 이 아래쪽으로 지금 다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내려와 있으니까 이 중위수를 지나가는 원수로는 포함이 안 되기니 결과적으로는 군집화 현상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P값이 0.028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다른 부분의 데이터들이 들어온 형태가 되는 거죠. 전체로 해서 혼합 쪽보다는 이제 군집 쪽으로 가버린 거죠. 대신 이쪽도 추세하고 진동은 같은 정도니까 별 차이는 없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전 버전 미니탭 같은 경우 헬프를 띄워보면 랜덤성에 대한 검정 해석이에요. 이게 결국은 지금 이야기하는 원 차트예요. 원 차트에서 볼 수 있는 게 아까 중위수 주의 론이 있었고 또는 상승 하강이 있었고 그래서 예상치보다 많고 적고에 따라서 혼합되어 있느냐 군집되어 있느냐 진동되어 있느냐 이게 추세를 보이고 있느냐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여기에서는 우리 지금 19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런 차트라고 하면 그래서 런 차트에서 여기서 이제 도움말을 띄우면 여기에서 이제 이런 형태로 나와요. 이런 형태로 나와서 여기서 보면 이제 데이터 주요 결과 이렇게 보면 여기서 데이터의 패턴 찾기 여기서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제 헬프를 보면 지금 런 차트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때 이런 거 했을 때 패턴이 있느냐 없느냐 혼합 및 군집이 존재하느냐 아니냐 군집 패턴 혼합 패턴 그리고 추세 진동에 대한 추세 패턴 진동 패턴 그 다음에
런 차트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통계량 그래프 런 차트도 이제 계산하는 방법, 중위수 주의 런수를 계산하는 방법.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6개의 런이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세한 건 이렇게 헬프를 봐도 좋고, 아니면 뭐 이렇게 지금 강의하고 있는 내용을 봐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런 차트에서는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고, 대신에 지금 19 버전 같은 경우에는 19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보조 도구에서 보면 여기에 보면 관리도가 있어요. 관리도가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런 차트인데 앞으로 이제 할 게 이 관리도인데 지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이용을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관리도까지 설명을 하고 나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다음에 관리도로 가봅시다. 이제 런 차트는 이제 시계열도 형태에서 그런 부분들만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관리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컨트롤 차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슈바르트 관리도예요. 슈바르트라는 분이 이제 만드는 건데, 관찰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어떤 특성치에 대해서 연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서 이것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예상대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안정돼서 나갈 거냐, 안정돼서 나올 거냐, 아니면 다른 형태로 나올 거냐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관리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I 차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인디비주얼에서 개별 차트가 있고, 그 다음에 무빙 레인지라고 해서 이동 범위 관리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장 시작은 이제 I 관리도인데, I 관리도는 되게 이제 이 개수가 이제 부분군이죠. 부분군의 개수가 1개일 때, 그러니까 이제 이 공정상에서 아까 전에 유리병 같은 경우 이제 측정하는 거를 이제 들었을 때 하나씩만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측정을 했을 때는 주로 이제 I 관리도를 많이 쓰고, 그래서 I 관리도 같은 경우는 이제 런 차트하고 비슷하지만 유사하지만 이제 어퍼 한계하고 로어 한계 값이 추가돼서 그림에 나타나요. 그래서 어퍼와 로어의 한계 값은 이제 상하로 3시그마의 한계점을 잡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평균 값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값을 쓰게 되는데, 우리가 3시그마면 정규 분포에서 이제 이 목표시에서 보면 마이너스 3시그마에서 3시그마, 원래 1시그마가 여기 변곡점이라 그랬죠. 근데 3시그마까지 가면 이 안에 데이터가 99.7%가 다 들어가요. 원래 값에서, 나오는 값에서. 정규하다고 하면, 정규한 상태에서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아주 그냥 이상적이고 또는 그냥 당연히 실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안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이 안으로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이 이상으로 나오는 건 99.7% 이상의 데이터로 나오는 것들은 비정상적인 거라고, 이상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한의 평균은, 하한 값은 평균 빼기 3시그마,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한 값은 평균 더하기 3시그마. 근데 다만 여기 이제 에스티메이티드 시그마라고 해서 이제 공정 표준 편차의 추정 값을 쓰게 되는데, 이때는 되게 이제 개별 관측치의 표준 편차를 쓰는 게 아니고 이동 범위 값을 가지고 많이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동 범위 값의 평균 값, 이동 범위라고 하는 건 두 데이터가 있으면 이 두 데이터 사이의 간격이에요. 이 사이의 거리. 예를 들어서 이게 첫 번째 데이터가 9고 두 번째 데이터가 11이라고 하면 이 사이의 거리는 2가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데이터가 8이라고 하면 이 사이의 데이터는 3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무빙 레인지로 구한 값이에요. 이게 MR 값이에요. 그래서 이 값의 평균값, 이 값의 평균값에다가 데이터를 2개 간 데이터를 쓸 거냐, 뭐 3개, 4개 간의 데이터를 쓸 거냐를 볼 수 있는데, 보통 2개 간의 데이터를 쓸 때는 이 D2 값이 이제 1.128로 해서 이걸 나눠준 값을 쓰게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던 이런 데이터의 표준 편차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동 범위의 값을 가지고 추정 값을 쓰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보면 관리 한계값 계산을 할 때 사용되는 공정 데이터 자체가 자주 어떤 특수한 원인에 의해서 오염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이동 범위의 방법을 쓰게 되면 그러한 오염에 대해서 표본 표준 편차보다는 덜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데이터가 훨씬, 이 부분군이 훨씬 더 많으면 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부분군이 적을 때는 공정 표준 편차를 이동 범위를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하도록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니 탭에서 보면 관리도에서 보면 이렇게 관리도를 클릭을 해 보면 여기서 이제 이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도 데이터 유형이 이제 연속형이냐 개수형이냐, 일단 개수를 세는 거죠. 데이터가 이제 한 개, 두 개 세어서 나오는 것들은 이 카운트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카운트 하는 게 불량품인지 뭐 단위당 결함인지, 이것도 이제 나중에 식스 시그마 쪽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데이터 유형이 지금같이 연속형, 웨이트를 잰다라고 하면 연속형이 되겠죠. 그래서 부분군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느냐 아니냐, 아니요라고 하면 I라고 해서 개별 차트, 인디비주얼 차트를 가고 무빙 레인지 관리도에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근데 부분군이 여러 개를 뽑았다, 라인 1, 2, 3, 4처럼 있다, 또는 한 번에 여기서 아까 15분에 하나를 뽑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15분의 병을 하나를 뽑는다 그랬잖아요. 병 한 개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측정을 할 때 15분에 이렇게 쭉 나오는 데이터에서 15분 딱 지났을 때 요거 하나만 뽑으면 부분군이 한 개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15분 지났을 때 이렇게 4개를 뽑아요. 4개를 뽑아서 이거를 하나, 이거를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거를 두 번째 그룹에, 세 번째 세 번째 그룹에, 네 번째 거를 네 번째 그룹에, 다음 15분이 왔을 때 똑같이 뽑아서 밑에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이게 부분군이 생기는 거고, 이런 부분군이 1, 2, 3, 4,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군 크기가 8 이하가 되면 그때는 개별이 아니고 부분군이 있으니까 이거에 요 각각 요 값의 평균 값으로 측정을 하게 되고, 이제 이 레인지 요거 사이에서 나오는 레인지 값을 가지고 관리도를 그리게 돼요. 근데 부분군 크기가 8보다 더 크게 되면 이제 x바에, 이때는 이제 표준 편차를 이용을 해서 관리도를 그리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시나리오들이 쭉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형태를 다루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그림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관리도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좀 전에 나와 있는 웨이트를 관리도에서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보면 미니 탭에서 지금 이 웨이트죠, 그죠? 그래서 관리도는 여기서 보면 관리도에서 지금은 아까 얘기했지만 부분군이 아니고 개별 값이에요. 지금 하나씩, 여기 보면 지금 라인이 하나밖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개별 값에서 개체 각각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I고 개체고, 이게 이동 범위고, 이거는 이거 두 개를 합쳐 놓은 게 이 그림이고, 이거는 이제 또 다르게 단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I 값 개체를 볼게요. 개체에서 웨이트 가져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일단은 관리도 옵션은 보지 않고, 다중은 아니니까 이대로만 가지고 데이터 옵션 빼고 척도 그대로 두면 되고, 확인을 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 I 관리 돌아가면 개별 값인데, 조금 전에 보여주던 이 관리도를 생각을 해보면, 조금 전에 보면 이 런차트하고 비교를 해보면 똑같아요. 그림은 똑같아요. 그림은 똑같은데,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상 한계도 하고 UCL 하고 그 다음에 LCL, 어퍼 컨트롤 리밋하고 로어 컨트롤 리밋이 이제 포함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평균 값이고, 조금 전 여기서 우리가 중위수로 그렸고 평균으로도 그릴 수는 있었죠, 그죠? 그래서 관리도는 이 두 개의 라인 안에 지금 있는 이런 정도의 데이터라고 생각하면,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현재라고 보면 플러스 3 시그마고 여기가 마이너스 3 시그마 값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 벗어나면, 이거 이상 벗어나는 것이 지금 보면 완전히 이제 아까 99.7%라고 했죠. 이제 0.3%만 남는 거예요. 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 라인 3시그마 라인 벗어나서 찍히는 값들이 만약에 있다. 여기서 이렇게 찍혔다라고 하면 이 값은 이상치인 거죠. 관리를 해야 되는, 이 원인을 찾아야 되는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린 것이 이 그림이 될 거예요. 그림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이동 범위 관리도를 그려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거는 관리도고, 여기서 보면 다시 관리도에서 지금 개별값 보고 있다고 했죠. 데이터가 한 줄로만 들어가 있을 때, 하나로만 들어가 있을 때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측정할 때 데이터 하나만 나올 때.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동 범위가 있죠. 이동 범위에서 이 값을 클릭을 하고 그려보면, 여기서 보면 이동 범위는 이제 이 데이터를 뺀 거예요. 그래서 요 두 데이터,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엑셀에서 보면, 그래서 이동 범위를 구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보면 이제 무빙 레인지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동 범위 두 번째부터 시작을 해서 이 값에다가 이 값을 빼는데, 그거를 이제 절대값을 씌운 거죠. 이 값으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그린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놓고, 예를 들어서 위에다가 이렇게 MR 무빙 레인지라고 이야기를 해서 시계열도를 해서 MR로 그리면, 중간에 다른 큰 값이 들어가 있나 봅니다. 여기는 이거 밑에까지 데이터가 다 들어가 버렸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우고요. 지우고 업데이트를 하면, 이게 지금 여기 이동 범위 관리도 이거 하고 시계열도 하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 범위는 이제 두 값을 뺀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데이터만 가지고 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말해서 보면 옵션에서 나 보면 이렇게 보면 이동 범위의 길이가 2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중에 뽑는 거고, 지금 보면 부분 크기가 1일 때는 표준 편차를 평균 이동 범위에서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는데, 이 이동 개체라고 하니까 각각 하나니까 이제 인디비주얼 값이니까 그게 i 밸류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i 차트고 이게 이동 범위 mr 차트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는 이거 따로 그려줬고 이거 따로 그려줬죠. 근데 여기 보면 이거 두 개를 같이 그릴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어차피 같이 많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관리도에서 IMR이 있죠. 그죠? IMR을 누르고 이 위에 있는 이 변수를 누른 다음에 그림을 그리면, 이거 두 개가 위에는 개별값이고 밑에는 이동 범위로 해서 두 그림을 합쳐져서 보여줘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보면 요 그림이 될 거예요. 요 그림을 이제, 그래서 위쪽에 보면 이거를 이제 IMR이라고 붙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름이 IMR이라고 붙이는데, 우리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이 값이 이제 플러스 3시그마 값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값이 이제 에스티메이티드 값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 데이터가 이제 부분군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이 값은 무빙 레인지에서의 값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무빙 레인지 값의 평균값, 이거의 평균값에다가 아까 얘기했죠. 3이고 이건데 나누기 D2 값을 나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D2가 이게 개수가 두 개 사이에서의 값을 구하면,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두 개 사이에서 이렇게 해서 무빙 레인지를 구하면, 이게 D2가 이제 보면 여기서는 1.128이에요. 그게 아니고 만약 세 개 사이에서의 무빙 레인지, 이거 사이에서 가장 크고 작은 걸 뽑았다 라고 하면 이제 D3 값이 되는 거예요. 4개 사이에서 보면 이제 D4라는 값을 다시 이제 통계표 같은 데 찾아서 보면 되는데, 지금 이 경우는 2개니까 1.128이에요. 이거 D 값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상한 값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이 평균 값은 489.18이고 플러스 3시그마니까 3이고 시그마는 여기에서 지금 보는 건데 여기 보면 나누기 1.128인 거죠. 요 값이 뭐냐면 무백 레인지의 평균값. 무백 레인지의 평균값을 두 개 사이에서 무백 레인지를 구했으니까 1.128로 나누어서 3시그마까지 해주면 그게 496.52가 돼서 이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시그마의 추정치를 무빙 레인지에서 가지고 와서 이걸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해서 이 값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한 쪽은 당연히 빼면 되겠죠. 그래서 하한 쪽은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마이너스로 만들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잡을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 값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여기 값을 이렇게만 3시그마까지니까 3시그마고 두 개에서만 하면 요 값이 2.66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2.66 곱하기 무백 레인지의 평균 이렇게 써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값들을 지금 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뭐 식을 구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쓰는 방법에서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좀 알고 여기서 컨트롤 차트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연속되는 데이터들이 쭉 나와야 되는데 연속되는 게 랜덤하게 데이터들이 쭉 나와줘야 되는데 생각하면 이런 관리도를 그리는 게 뭐냐 하면 관리도를 기본적으로 이제 공정이 안정돼서 쭉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나와주고 있는데 그런 데서 좀 이상한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관리도에서 쭉 어떤 패턴 형태로 쭉 잘 나오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특징적으로 몇 가지 부분들 때문에 몇 가지 부분들이 나타나면 그거는 이제 이상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슈바르트 박사께서 이제 했던 것이고 그게 이제 보통 보면 검정이 1번부터 8번까지 검정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검정은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미니 탭에서 보면 지금 관리도니까 관리도에서 이 형태에서 옵션에서 보면 여기 검정에 있어요. 검정에 그래서 요거를 모든 검정을 수행하면 8개를 다 쓰는 거고 이거는 뭐 선택된 검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8개의 검증이 있는데 8개의 검정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놓고 검정을 그대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문제가 없는 거고요. 없는 거고 있도록 보면 이게 1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빨갛게 6번 검정이라고 뜨는 거죠. 그래서 검정 6번에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근데 이게 뭐냐 5개의 점 중에서 4개의 점이 중심선으로부터 1표준 편차 바깥쪽에 있다. 그래서 5개 위에서부터 앞에서부터 이제 5개의 점들을 체크를 해 오는데 그 중에서 4개의 점이 그래서 4개의 점이 1표준 편차 밖에 있는 경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그게 이제 여기서 보면 지금 6번 요게 검증에 실패한 거는 요게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이것을 이제 대략적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면 첫 번째 검증은 뭐냐 하면 한 개의 점이 중심선으로부터 K 표준 편차 밖에 있다. 근데 K 표준 편차는 되게 3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보면 3시그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3시그마 라인 바깥에 있으면 당연히 아까 99.7% 밖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관리 이탈 사항을 검증을 해주는 게 1번 검증이에요. 검증 2번 같은 경우에는 보면 K개인데 그 K가 뭐냐면 여기서 보면 보통 8이나 9예요. 일반적으로는 9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K개 8이나 9. 그래서 9라고 보면 연속된 점이 중심선으로부터 같은 쪽에 있다. 그래서 보면 중심선에서부터
한쪽 위쪽에만 올라가 있는 거죠. 오락내락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뭐냐면, 요거 2번 이거예요. 지금 이건 지금 3번이고, 2번에서 보면, 한쪽 편에 이렇게 쭉 몰려서 그만큼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공정 중심의 이동인 거죠. 이 가운데 평균 라인에서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형태를 보여야 되는데 아래쪽에 연속으로 K개, 9개 정도의 데이터가 놓여지게 되면 그 경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검정 3번 같은 경우에는 K 값이 뭐냐면 검정 3번은 6이에요. 6. 그래서 6개 연속된 점이 모두 상승 또는 모두 하락.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연속적인 상승이 있으니까 이거는 추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검정 3번이 추세를 탐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정 4번은 K개가 4번이 14예요. 14. 14개 연속된 점이 교대로 상승 또는 하락. 연속적으로 계속 상승하락만 반복하는 거죠. 상승이 아니고 상승 하락만 계속 교차적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체계적인 변동 패턴이 랜덤하게 잘 나왔으면 좋겠지만 어떤 변동 패턴이 좀 다르게 나오는 거죠. 예측 가능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검정 4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검정 5번 같은 경우는 K 더하기 1개의 점, 5번 2예요. 2입니까? 이게 3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이 중심선으로부터 2시그마 밖에. 그래서 보면 이게 3시그마면 이게 2시그마, 1시그마 이렇게 보면 이게 위에가 3시그마일 거니까 여기가 지금 2시그마가 있고 여기 지금 1시그마가 있을 거예요. 이게 3시그마고 1시그마면 지금 이렇게 보면 2개 데이터, 3개의 데이터 중에 2개가 2시그마 바깥쪽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검정 5인데 공정의 작은 변동을 탐지하는 검정이에요. 검정 6번은 역시 보면 이 6번은 K가 4예요. 5개의 점 중에서 4개의 점이 중심선으로부터 1표준 편차 범위 밖에 있다. 한쪽 편으로. 여기도 보면 이제 1표준 편차, 이렇게 보면 2표준 편차, 조금 더 위쪽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보면 이 5개의 점들 앞에서부터 쫓아온 이렇게 5개의 점들씩 이렇게 5개 자르고 이렇게 5개, 그 다음에 이렇게 5개, 이렇게 5개, 이렇게 5개들 가겠죠. 갔을 때 4개의 점이 1표준 편차 범위 바깥쪽에 놓여지게 되면 이것도 역시 공정에 작은 변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검정은 연속된 점인데 보면 15개죠. 17번 15개 연속된 점이 중심선으로부터 1표준 편차 범위 내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15개인데 우리가 지금 요 1표준 편차 안에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15개가 연속적으로. 15개가 연속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양호한 관리 상태인데 잘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오인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나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듯이 보여지는 거예요. 가끔 1시그마 밖으로 나갔다 왔다가 해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산포인데 그게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7번 검정이에요. 8번 같은 경우에는 보면 8개죠. K가 8. 디폴트로는 8개 점이 중심선으로부터 1표준 편차 범위 밖에 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게 1시그마가 되는데 이 연속된 점이 1시그마 바깥에 이건 이제 양쪽이니까 위아래 1시그마를 이렇게 잘라서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모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다 1시그마 바깥쪽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거는 1시그마 다 안쪽에 놓여 있는 거고 그게 8개 이상이 8개가 같이 놓여 있을 경우에는 이것은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지는 이제 혼합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해서 혼합 패턴에 대한 검증이에요. 그래서 요 8가지 검정을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서도 보면 파일에 보면 여기 옵션에 가서 관리도 그래서 검증에 가보면 이제 여기서 3, 9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걸 8로 고쳤던 거예요. 그럼 이걸 바꾸면
그래서 실제로 쓰고 있는 데서 다 바뀌니까 쟤를 바꾸면 여기에서 보면 관리도에서 IMR 옵션에서 여기에서 이제 이 값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기준 값이 여기서 바꿔도 되지만 디폴트 값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른 것들을 보면 척도 레이블 있고 다중그래프 놓고 봅시다. 여기서 이제 어떤 걸 했냐 하면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건데 지금 보면 이상치 검증을 할 때 지금 이 형태로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형태를 보여주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 여기서 보면 조금 전에 보면 25개 데이터였죠. 그죠? 이쪽 데이터가 기존의 정상적인 들어오던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기준을 여기다 잡는 거예요. 기준은 여기고 그래서 이 기준 상에서 이 데이터를 평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데이터를. 지금 조금 전 같은 경우 이 전체를 다 놓고 해버리면 여기처럼 우리가 했듯이 여기서 보면 이 조금 전에 보면 이렇게 검증을 해보면 전체가 다 하나의 여기서 1번부터 40번까지 전체가 하나의 데이터라고 보고 문제점을 찾는 그런 게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해주려고 하는 거는 25번까지가 기준 데이터예요. 여기서는 25번까지가 정상적인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놓고 그리고 다시 들어오는 이 데이터를 평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할 때는 여기서 보면 그래프에서 여기서 관리도에서 개별 값인데 IMR 차트로 가서 여기 옵션에서 보면 이제 추정에서 보면 추정치를 여기서 보면 모수를 추정할 때 다음 부분군을 제외하거나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번부터 25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19버전 이게 아마 안 되는데 아마 다른 그 밑에 버전에서는 가능할 거예요. 그 밑에 버전에서 가능한 거 확인했는데 19버전에서는 이게 에러가 나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래서 1번부터 25번까지를 기준으로 했다라는 거고 여기는 이제 1, 2 이렇게 넣어주면 이 라인이 지금 3시그마 라인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1, 2 넣어주면 1시그마, 2시그마를 표준 편차의 곱할수에 맞춰서 선을 더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추가를 해주고 검증은 모든 검증을 다 해주고 단계는 필요 없고 정규 분포가 지금 박스 곡선을 할 필요는 없고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 가져야 되는데 여기 지금 요 에스티메이트 요게 지금 에러가 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다른 버전에서 가능하면 이걸 쓰고요. 아니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다 써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에러가 프로그램 에러 같은데 이게 프로그램 에러 같아요. 이게 범위를 잡을 때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여서 어쨌든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1번부터 25번까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지금 이렇게 나올 거예요. 데이터가. 그래서 조금 전에 있던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 라인이 1시그마, 2시그마 라인이 끄어졌죠. 여기는 3시그마만 있었는데 다 끄어진 거고 그래서 이제 전체로 봤는데 이 부분이 이제 달라진 거죠. 이 494.949 여기는 496.52가 되는 거고 밑에도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건 뭐냐면 25번 데이터까지만 가지고 이 값을 정해 준 거예요. 여기도. 그리고 나머지를 구한 거고 이거는 이 전체 40개 데이터를 가지고 그린 거고 그랬더니 두 개 상에서 검증상에서 40개 놓고 봤을 때는 여기 6번만 문제가 있었는데 6번 검증을 통과를 못 했는데 이렇게 놓고 봤더니 이거를 정상 데이터로 보고 통과를 했더니 여기에서 이 6번 데이터들이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계산 사용된 데이터 점은 1에서 25번이고 그래서 검정 6번 5개의 점 중에서 4개의 점이 중심선으로부터 1표준 편차 범위 바깥에 있다. 그래서 6번 검정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걸로 보면 6번 검정은 이거죠. 그래서 공정의 작은 변동, 위쪽에 대비해서 밑에 아래쪽으로 내려갔으니까 작은 또 다른 변동이나 움직임이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린 게 요건데 이걸 기준으로 이걸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실패 지점들이 나오고 이런 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사전 사후 관리도는 지금 여기서 지금 19버전 같은 경우에 쓸 수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보면 사전 사후 관리도가 있죠. 사전 사후 관리도에서 지금 이 부분 데이터 연속형이고 부분군의 수집하고 사전 사후 관리도, 데이터가 두 개열에 있는데, 여기서는 요 밑에 데이터만 떼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그 데이터만 따로 뽑읍시다. 그래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로 붙이고 W에 2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게 1번 데이터고 이게 나중 데이터죠.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고 이게 사후 데이터.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이 방식하고 약간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전 사후 관리도가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면 이게 떠요. 그래서 사전은 이거, 사후는 이거, 사후는 이거라고 놓으면, 이렇게 하고 확인을 하면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이전과 이후 데이터로 이렇게 나눠져서 있는데, 이 보면 공정의 표준 편차 감소했습니까? 이거의 표준 편차하고 이거 표준 편차와 이거의 표준 편차를 지금 보면 첫 번째는 2.5, 군내라고 하는 거는 이 무빙 레인지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고, 전체라고 하는 건 이 데이터 전체를 가지고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웨이트 25개 데이터하고 여기 15개 데이터인데 15개 데이터의 표준 편차고 25개 데이터의 표준 편차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표준 편차가 여기서 보면 유의하게 감소를 했는지 아닌지, 공정 표준 편차가 감소했습니까? 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으면 0.05 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네, 감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P값이 0.067이죠. 그러면 95%보다는 봤을 때 확신할 수는 없는데 95% 확신하건데 이제 0.05까지는 아니지만 10%로 봤을 때는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유의하게는 감소하지는 않은 거죠. 않았는데 약간은 판단에 따라서 10%까지 보면은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정 평균이 변경되었습니까? 라고 하면 489하고 486 사이에서 보면은 P값이 0.001보다 작아서 보면 평균이 유의하게 더 낮아서 이 평균이 이동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비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진단 보고서로 보면 차이 찾기, 평균에 대한 차이, 변동에 대한 차이, 관리 상태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공정 관리 그래프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보고서 카드로 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쭉 더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18, 19버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전 버전에는 없습니다. 없으면 이렇게 보면 이 조금 전에 했듯이 아니고 이런 형태로 지금 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전 기존 데이터, 이 사후 데이터를 나누어서 직접 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만 일단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19버전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지금까지는 이제 부분군이 한 개일 때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부분군이 1일 때만 이야기했는데 부분군이 여러 개일 때에 지금 이제 X바 R 차트를 그리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앞쪽 이야기했을 때 보면 여기서 보면 연속일 때 부분군에서 데이터 수집을 하느냐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아니요 했는 게 지금 요걸 한 거예요. 그럼 지금은 부분군으로 해서 그 키가 8이하일 때 X바 R 차트 그리는 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를 보면 여기 지금 엑셀 데이터에서 보면 여기 보면 부분군 데이터가 있어요. 부분군 데이터가 X1부터 X4까지 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복사를 해서 미니 탭으로 와서 여기 보면 워크시트를 하나를 추가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을게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자, 조금 전에 병무게를 잴 때 이 매 15분마다 한 개의 병을 측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개의 병이 아니고 4개의 병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병을 측정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병들이 데이터 이렇게 쭉 나와요.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이렇게 쭉 나오면 이게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서 병들이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데이터가 이제 15분에서 나온 데이터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를 여기다 이제 하나를 쓰게 될 건데, 그 다음 같이 나온 그 옆에 데이터를 여기다 쓰고, 이렇게 나는 그 다음 쓰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써가지고 4개를 부분군을 하나를 뽑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렇게 된 데이터는 하나의 부분군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죠. 같이 나온, 같은 시간대에 나온 거를 서로 군끼리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크게 보면 생산 라인이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여기서 나온 데이터, 실제로는 이 동일한 라인을 생산하는 라인이면 이 데이터가 다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같으면 전체에 나와서 섞여서 나온 것 중에서 하나씩만 뽑으면 될 건데 이때가 부분군이 1인 거고, 이럴 때는 라인이 4개고 데이터를 이렇게 뽑으면 지금 부분군이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을 뽑았는데 병의 무게를 재는데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15분 돼서 나왔을 때 첫 번째 병, 두 번째 병, 세 번째 병. 이제 15분 지났을 때 병을 4개를 뽑는 거예요. 4개를 뽑아서 첫 번째 걸 여기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해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 데이터를 여기다 넣고 나면 이거는 지금 여기서 보면 관리도에서 보면 개별 값이 아니라 지금 이제 부분군형으로 가는 거예요. 부분군으로 가면 X바 R 차트를 써야 돼요. X바 R 차트는 뭐냐면 여기서 보면 부분군이 지금 군별로 여러 열에 있는 거잖아요. 1, 2, 3, 4를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확인을 하면 이런 형태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4개의 평균값이 있겠죠. 그게 X바예요. X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X바라고 하는 거는 X의 바, 즉 이게 뭐냐면 평균이에요. 평균. 부분군의 평균이에요. 이렇게 보면 요 데이터의 평균값, 이 데이터의 평균값이 요 값이에요. 두 번째 요 데이터의 평균값이, 그러니까 이게 같은 데서 나오는 같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라인 1, 라인 2, 라인 3, 라인 4라고 하면 같은 시기에 나온 데이터가 라인이 이렇게 나갔으니까 이 값은 우리가 샘플 4개 뽑은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번에. 여기도 샘플 4개 뽑은 거와 마찬가지니까 부분군이 4개가 있는 거고, 이 4개의 두 번째 요 값의 평균값이 요 값이 되는 거고, 이렇게 지금 평균값이 25개가 나오는 거고, 이 표본 범위는 여기서 나오는 요 데이터에서의 범위 값을 가지고 지금 여기 나오는 표본 범위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서 최대 빼기 최소를 한 값이 요 값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범위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 값은 실제로 여기 4개 데이터의 평균 값이고 4개 데이터의 최대 최소에서 뽑은 범위 값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UCL과 LCL을 잡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시 보면 여기 X바에 R 데이터를 하고, 이거는 레이블 드리고 다중그래프 관계없고 데이터 옵션 관계없고, 이제 알바 옵션을 보면 여기에서도 이제 똑같이 검증을 할 수 있고, 한 개도 1, 2 하면 2개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고, 추정치는 부분군의 크기가 1보다 크니까 이 R바를 써서 쓰는 거죠. X바 R 차트가 되니까 이거를 클릭을 해주고, 모수는 지금 관계없고, 모수는 원래 이제 이 원래 값을 알고 있으면 하는 부분이니까, 검증에서는 일단 모든 원인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서는 단계 필요 없고, 여기는 지금 아마 정규 분포일 거예요. 지금 원래대로 하면 지금 확인을 일단 해보고요. 원래대로 하면 이 경우들도 전부 다 그래픽 요약으로 해서 이 데이터를 다 뽑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의 정규성 검정 X1,
그러면 x2, x3 여기 보면 다 b값이 다 커서 정규하죠, 그죠? 그래서 정규에 맞추어서 각각씩 그려야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여기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1, 2, 3 시그마 여기서 이제 보이도록 하고 여기서 다른 검증에서는 지금 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통과하는 것으로 나오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부분군이 있는 것도 이제 관리도하고 그리는 법을 이제 배운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도를 생각을 해보면 그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자료에 있는 건데 데이터 유형이 연속형. 우린 주로 이걸 많이 다루게 될 거예요. 다루고 부분군에서 데이터 수집을 하느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이제 MR 관리도를 그리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군으로 여러 개를 뽑게 되면 부분군으로 했을 때는 8개 이하, 이게 8개 이하가 되면 X바 R 차트. 그 다음에 이게 8개가 넘으면 X바의 이제 표준 편차 S 차트를 이렇게 그리게 돼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보면 관리도에서 부분군에서 X바 여기 S 차트 위에 R 차트 그린 거고 S 차트를 그리게 되면 8개가 이상이 되면 8개 넘으면 그럼 이런 건 뭐 X바 차트 그냥 그대로 그리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한 절이 아니고 따로 있는 거니까 이렇게 선택하고 X바 옵션에서도 똑같이 뭐 요 위에 요거 그림을 따로 그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따로 그리느냐 뭐 이거를 같이 그릴 수 있느냐 그 차이니까 여기서도 관리도에서 지금 X바 R로 보고 여러 개 따로 있다라고 하면 이거 클릭을 하고 이 중심선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하면 데이터에서 추정을 하느냐 아니면 뭐 알려진 값을 쓸 거냐 이 데이터를 줄 거냐 아니면 데이터에서 추정하느냐 그래서 추정하라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지금 현재 있던 대로. 그래서 공정평균이 안정적이다. 관리 이탈 상태 지금 없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증에서 무리가 없다 하는 거고 관리 한계는 국내 표준 편차를 썼다 하는 거에서 이런 패턴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전 버전보다 분석하거나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시각적으로 잘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사해서 붙이면 되고요. 원래 오늘 뒤쪽 그 공정 능력 분석도 좀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많이 가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과제로는 지금 관리도 과제로 해서 실습을 할 때 정규 분포로 100개의 데이터를 4세트를 추출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1번에는 평균 490의 표준 편차 2짜리, 두 번째는 490의 표준 편차 3짜리, 3번에는 488의 표준 편차 3, 4번에는 488의 표준 편차 2, 한 다음에 관리도 이 4개에 대한 관리도를 가지고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사전 사후 관리도에 대해서는 사전 1번, 사후 4번으로 해서 두 번째 거는 1번하고 4번 데이터만 써서 사용을 하고 첫 번째는 이거 1, 2, 3, 4번을 다 같이 X1부터 해서 했던 것처럼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워크시트를 추가를 해서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Y1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Y2, Y3, Y4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보면 랜덤 데이터 추출이고 정규 분포에서 데이터는 100개를 추출하고 하나만 해주면 여기에서 이제 490 좀 전에 보면 해서 보면 490의 표준 편차 2네요. 그죠? 490의 표준 편차 2를 Y1에 입력하면 이렇게 쭉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 2, 3, 4를 다 해서 전체 4개를 부분군처럼 보고 했는 경우 그 다음에 이게 초기 데이터고 이게 사후 데이터인 경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것만 가지고 Y1만 가지고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보면 지금 보면 여기다가 이 값을
이렇게 보면 추가를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여기서 숙제를 제일 첫 번째는 1번 데이터로 이제 관리도를 그리고 나서 이 검증하고 관리도 말고 관리도를 작성하고 그러면 1번 데이터는 관리도 말고 저기 있다 런 차트를 봅시다. 런 차트를 보고 런 차트에서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의 이 랜덤성을 검토를 하는 거죠. 그죠? 랜덤성을 분석을 하라 라는 거죠. 그죠? 1번 데이터를 가지고 1번 데이터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를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랜덤성 분석을 할 때 이제 1번에다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좀 많이 달라진 게 3번이네요. 그죠? 3번 데이터를 이제 10쌓기를 하면 데이터가 추가가 된 거죠. 그죠? 추가가 돼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의 랜덤성을 분석을 해볼 것 하면 총 어떻게 보면 4개의 과제가 되겠네요. 그죠? 4개의 과제가.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순서로 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거는 다시 빼고 이건 뭐 여기 들어가도 되겠네요. 그래서 자, 여기서 나온 첫 번째 데이터, 자기 자신이 만든 이게 랜덤하게 뽑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마다 다 값이 다를 것이고 1번 데이터를 가지고 런 차트를 그리고 데이터의 랜덤성을 분석을 해 봅시다. 그리고 1번에다가 3번 데이터를 쌓아서 랜덤성을 분석을 하고 그러면 이 관리도를 여기다 같이 이걸로 붙여볼까요? 그냥 1번, 3번으로. 그래서 관리 사전 사후를 1번, 3번으로 합시다. 그럼 똑같으니까 1번, 3번으로 이 데이터를 그냥 쓸 수가 있으니까 이 데이터를 쌓기를 쓴 게 아니고 안 쌓은 걸 그냥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사전 사후로 놓고 관리도를 그리고 만약에 버전이 낮아서 안 되는 경우에는 1번, 3번 데이터 쌓은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저렇게 하면 되죠. 그죠? 이 데이터에서 추출할 때 관리도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릴 때 옵션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요거를 옷을 추정할 때 다음 군 사용을 해서 보면 되겠죠. 그런 형태로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아니면 데이터 이제 추정의 사용 범위를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거나 또는 이 방식이거나 하고 4개 부분의 관리도에 대해서도 일단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번 주 실습 과제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